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보는 한국도 아니고요. 지금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다 마찬가지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공통적인 의문에 관한 그런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지금 폭군의 손에 떨어진다. 티란이라는 책이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나와서 한국에서도 번역이 됐었죠. 아주 얇은 책. 그 책에 바로 그 티라니에게 뭐 폭정도 되겠고 뭐 폭군도 되겠고요. 왜 그런 사람들의 손으로 세계가 넘어가는가. 물론 지금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특히 음모론을 좋아한다던가 아니면 본인의 사업과 이해관계에 연관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예를 들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그 호의적으로 말을 하죠. 그 러시아의 그 블라디미르 푸틴 그 대통령 측이나 뭐 아무튼 크레물린에서 그 러시아 정보국에서 영국의 그 더블 스파이, 이중 스파이를 그렇게 그 독살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서방 세계에 아주 그 충분한 뭐 증거가 있는 음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서도 뭐 물론 한국에서도 그 세계적이라기보다는 한국에서 너무나 잘 알려진 중국 전문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절대로 영원히 그 집권할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불과 이제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중국식의 정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당신들이 뭘 알아 중국은 중국식이 있는 것이지라고 두둔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 foreign policy로 기억이 돼요. 중국에 대해서 너무나 그 아는 게 없다. 예를 들면 그 중국의 미국 특파원이 가서 취재를 하더라도 중국 사람 그 외국인만 중국을 모르는 게 아니라 취재에 나간 특파원들도 알 수가 없고 뭐 베이징이나 상해 아니면은 취재할 수도 없고 다른 시골 지역에 가면은 금방 뭐 잡히고 뭐 쫓겨나고 그런 일들을 많이 그 당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제 베이징과 상해가 새로운 그 중국 모델의 표준이다. 이렇게 중국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생각들을 하지만 뭐 상해나 그 심천, 뭐 베이징 이런 곳은 전체 지금 중국 인구의 4%도 살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도대체 실제 GDP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골에서는 인구를 많이 부풀려서 보고를 해서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그 보조금 같은 것을 받기를 원하고 뭐, 그리고 또 뭐, 도시는 또 그 반대 이유로 뭐 인구를 줄이기도 하고요. 도대체 사람들이 숨을 쉬는 그 공기의 오염도라든가 모든 것을 중국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게 외국인 취재 기자뿐만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 자신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 중국 정부조차도 그 실제로 그 아무도 모른다. 이런 정보를 그 믿을 만한가? 이게 이제 뭐 최근에는 지난 5년 동안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더 많이 그 감시는 강화하고 그렇게 그 해온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나라 그런 식으로 국민을 그 유도하는 나라의 지도자가 아주 그 훌륭하다고 인권을 무시하고 또 그 정치적인 적을 다 또 가두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류 시아보가 누군지 중국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았어도 모르고 결국은 잘 모르는 채 숨지고 말았고 그가 숨진 뒤 그의 와이프는 또 뭐 가택연금 내지는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정말로 뭘 모른다는 것만 알 정도가 중국이라는 국가잖아요. 그런 국가에 대해서 중국식 모델이 있으니까 그건 뭐 훌륭하게 잘해 나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뭐 부분적으로 그 전부 모든 사람들이 다 중국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맞을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그 자유를 향해서 나가는 것에 비춰볼 때는 과연 그 중국이 올바른 국가의 모델인가 여기에는 그 의문점이 많이 드는 것이고요.
구소련만 하더라도 똑같이 이제 비슷한 시기에 한 사람은 황제로 한 사람은 자르로 등극을 한 셈인데 너무나 많은 그 블라디미르 푸틴도 정말 많은 것을 그야말로 꽉 억누르고 있고 쥐고 있고 그렇게 사람들을 제대로 언론의 표현의 그 자유도 없고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도 러시아는 러시아식이 있지 서구 사회가 러시아에 대해서 뭔가를 이제 그 힘을 갖기 위해서 뭐 거짓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또 실제로 기사로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여러 가지 뉴스를 뭐 아시아나 유럽이나 미국 그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것을 대체로 오늘의 미국이라는 방송의 틀 안에서는 많이 전해드리지 못하지만 쭉 보고 있노라면 과연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상적인 지도자인가 뭐 개인적인 개인 인간으로서도 그렇고 국가 지도자로서도 그렇고 그렇게 일부 분들이 막 그 방어를 할 만한 그 방어를 받을 만한 가치라고 할까요? 보편적인 그런 것은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뭐 일종의 뭐 팟캐스트와 마찬가지의 방송이니까 오늘 정규 방송이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한국에는 수많은 팟캐스트도 있고 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도 더 많은 그런 그 사람들이 그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뉴스들이 있는데 세계 뉴스에 대해서 어디서 한 군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전하는 그런 그 매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떤 때는 제가 미국에 관해서 한국이나 뭐 전하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의도적인 것은 아니겠으나 굉장히 상당히 그 중요한 부분을 물론 저도 미국 뉴스를 하지만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로 저것은 틀리면 도저히 안 되는 것인데 계속 그 본질이 틀리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보는 적어도 그 강혜신이 보는 시진핑과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는 두 큰 그 대국의 지도자는 그렇게 이상적인 국가 지도자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전해드릴 이 내용은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랄프 피터스라는 이분은 은퇴한 미국 육군 중위예요. 작가로서 책도 7권이나 썼고요. 또 뭐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팍스 TV에 출연을 해서 2018년 3월까지 커멘테이터로 활동하다가 얼마 전에 팍스 뉴스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 대통령의 선전 도구로 전락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은 그 박스에서 코멘트를 할 수 없다고 말하자면 사임한 그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뉴욕 포스트에는 칼럼을 쓰거든요. 세계가 폭군 손에 떨어진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 티라니 손에 떨어지고 있다. 뭐 뒤에 이유도 약간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굉장히 그 이상적인 이념적인 부분에서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얘기를 하시기를 1991년도 구소련이 무너지고 이제 그때 이제 고르바초프가 좀 어떻게 하려고 하고 또 뭐 10개국이 넘는 그 소련의 위성국들을 다 뭐 독립도 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뭐 우크라이나 등등의 어떠한 그 핵시설 같은 것은 또 미국과 협조를 해서 해체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뒤에 사실은 그보다 훨씬 이상적인 민주주의가 번창했었어야지만 되는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지금 오히려 민주주의와 정치 자유가 위험해지고 있다 하면서 어느 정도로 위험한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저도 늘 뉴스를 하면서 접하면서도 정말 이렇게 많이 그렇게 됐네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폭군이 다시 태어나서 폭정이 세계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그 대표적인 인물이 시진핑과 푸틴 두 사람이고 그 밖에 이제 나토 멤버국인 터키의 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도 있죠. 뭐 그야말로 터키 에르도안도 왕 술탄이 됐고 그가 수많은 제야 인사를 감옥에 가두고
뭐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소수 인종 공격하며 종교를 아주 그 활용을 잘하고요. 시리아를 침공했는데 아이시스를 물리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미국의 어떤 그쪽에서 우방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동맹이라고 할 수도 있는 쿠르드족을 치려고 이제 시리아도 침공했고 지금 이제 겨우 그 터키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집트도 민주주의가 왔는가 했더니 뭐 다시 가는 것 같은 그야말로 블링크인데 압델 파타 엘 시시 또 시리아의 바사르 알 아사드 지금 바사르 알 아사드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이제 뭐 제가 내일 그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리아의 바사르 알 아사드는 정말로 많은 전문가들이 곧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도 무너질 듯 하는데 그 예측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 등의 도움으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란 선출되지는 않았지만 그 아야톨라 알리 그 하메이니 최고 지도자도 그렇고 여기에 김정은을 살짝 끼워 넣네요. 앞에 얘기한 그런 거대한 국가에 큰 힘을 가진 인물은 아니지만 김정은도 전임자들이 받아보지 못한 국제적인 인지도가 지금 굉장히 높아졌다. 그 아버지와 뭐 할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요. 이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팍스에서 그 특히 이제 전쟁 관련 국제 관련 커멘테이터를 오래 했기 때문에 나토와 그 유럽연합 멤버인 헝가리, 체코공화국 전부 그 스트롱맨이 지금 잡았잖아요. 최근에 이때의 그 스트롱맨은 독재자를 얘기를 하죠. 루마니아, 슬로바키아도 민주주의가 휘청휘청하고 폴란드는 부정부패 그 폭군의 폭정에 정말 폭군의 하수인들이 넘쳐난다. 또 있습니다. 이태리, 프랑스에서도 뭐 굉장히 그 극우파들이 있으니까는요. 또 그 푸틴을 그 지지하는 그런 인물들도 있고 그 파시스트 당도 있고 뭐 그 등등 심지어는 독일과 호주에서도 얼마나 그 극우당이 지금 힘이 강해졌는가. 겨우 그 앙겔라 머켈 총리가 힘을 추스리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이런 모든 국가들에서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푸틴과 모스크바를 새로운 그 모델로 삼는다는 겁니다. 정말 푸틴은 그 올드 KGB 멤버로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천재인데 예를 들어서 지난 세기에 그 감시하는 것 조지 오웰의 1984년도에서 뭐 책장에 묻은 먼지까지도 다 감시를 하잖아요. 빅브라더가. 그런 형태의 그 같은 감시는 이제는 그 낭비야 이렇게 그 블라디미르 푸틴이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그거는 너무 나간 거야. 모든 인간은 컴플레인을 어느 정도 해야지 되는데 그런 불만을 그냥 본인들의 식탁이나 집안에서 하는 정도는 오케이. 다만 거리로 가지고 나올 수 없도록 그 불만을 그 정도까지만 이제 그 정부가 컨트롤을 하면은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컨트롤하지 않고 이게 아주 그 영악한 푸틴의 생각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비슷해서 어느 정도의 그 물질적인 발전 그 여유를 주고 약간의 자유도 주는 것. 그래서 심지어 그 서방 세계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포린 팔러시에 기고를 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제 그 지난 5년 동안 부정부패를 완전히 그 막아야지 새로운 그 중국이 들어선다 하면서 뭐 말 그대로 그 왕치산을 그 소방수처럼 앞세워서 이제 그 여러 가지를 다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부주석이 됐는데 시진핑이 그렇게 그 부정부패를 그렇게 없애야지 된다 하는 것이 꼭 국가적인 목표였는가 아니면 시진핑 본인 자신에게 좋자고 한 것이냐 그것조차도 지금 뭐 알 수조차도 정확한 것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 머스키한 그런 그 앞이 잘 보이지 않는 파악하기가 힘든 그런 그 국가의 형태이기 때문에 중국이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이 같은 그 폭군들은 인간의
모든 생각을 컨트롤하지는 않고 컨트롤한다는 것을 포기했고, 그런데 그 점에 있어서는 시진핑은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왜냐면은 그 많은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국가에 뭔가를 잘한다 하는 형태로 해서 하잖아요. 소셜미디어 그 웨이보도 철저히 검열하다가 그것을 이제 위챗으로 바꿔서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을 하니까 어쨌든 그 행위를 블라디미르 푸틴 같은 경우는 모든 생각을 컨트롤하는 것은 뭐 불가능하기도 하고 또 그럴 필요도 없으니까 행위를 컨트롤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잘 그 정리가 돼서 아주 그 타박타박 그 예정대로 가고 있는데, 또 다른 이처럼 그 폭군들이 등장하는 이유 하면은 지금 서구 사회요,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한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서구와는 달리 모든 인간이 자유를 삶에 있어서 최우선 목표로 놓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놓고, 뭐 이라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라고 이분이 얘기를 하면서요. 그리고 이제 특히 교육을 좀 적게 받으면, 그러면 어떤 경우는 자유를 무정부주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러시아가 그 구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러시아가 그러니까 뭐 무너지기 전부터 하자면 1990년대 이후에 한 국민의 그 교육 수준이 한 3학년 정도는 없어져 버렸다, 뻔해 버렸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의식이 조금 뒤떨어질 수도 있고, 과거에 얽매여서 그 찬란했던 우리 저거 다 우리 땅인데 뭐 우크라이나도 우리 땅이었고 뭐 저기를 내주면 어떻고 하면서 다른 사람 생명은 파리 목숨보다도 더 그 가볍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폭군이 국민을 압박할 수도 있고, 또 폭군이 국민을 전쟁 속으로 끌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라는 얘기예요. 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책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자유를 주는 대신에 민주주의의 커다란 그 짐인데, 그렇지 않은 게 이제 그 폭군이 지배하는 국가에는 그런 그 책임은 좀 없다는 거죠. 모든 폭군은 또 하나가 실패했을 때 항상 희생양을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아주 번번이 저 사람 탓이야, 저 사람 탓이야, 그런 희생양 하면서, 최근에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하고 한마디를 이 은퇴한 육군 중이면서 작가인 랄프 피러 씨가 덧붙이는군요. 그 대신에 이제 또 폭군은 아주 너무나 단순 명료하게 확실함을 말한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 하도록 그냥 너무 확실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한번 해봐라 하고 하도록 내버려 두면은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좋아하는 점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자유라는 것은 민주사회에 있는 굉장히 좀 그 불안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혼돈이 있기도 하고, 토론과 격렬한 그 말싸움, 영혼 싸움도 있고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사회에서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좀 그 어려움이 뒤따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난 30년 동안 쭉 봐왔더니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그런 그 국가 내지는 국민의 민주주의가 들어갔을 때, 그것도 갑자기, 그때는 정말 어린이에게 수류탄을 쥐어줬던 그런 나라였었다고 하면은 갑자기 민주주의가 쥐어진다고 그게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세계가 그 푸틴의 영악함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 안전을 더 원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폭군의 손에 넘어갔다면 나머지 나라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까, 위험하지 않나, 보통 사람들, 물론 이 사람이 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한탄하는 것을 멈추고 일단 그 자유를 누려야지 된다. 자유를 느낄 수 있고 즐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굉장한 그 특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지금 그 미국도 사실은 그 대통령이 좀 법에 대해서도 인내심이 없기도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헌법을 굉장히 이런 위험한 시기일수록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개인의 편견보다도 헌법을, 당보다도 헌법을 지키는 것만이 폭군이 완전한 그 폭정을 휘두르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군 출신이라 역시 군인을 예로 듭니다. 군인은 헌법에 선서하지 개인에 선서하지 않는다. 모든 걸 잃어도 헌법이 지켜진다면 여전히 훌륭한 나라다. 뭐 다시 또 몸을 추스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뉴욕 포스트의 그 랄프 피터스 씨가 쓴 그 컬럼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짧게 전해드리겠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책을 읽으셨던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책은 안 읽으셨어도 그 당시에 굉장히 그 미국에서도 화제가 됐었던 그런 책이거든요.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이런 제목이었는데 이분이 그 정치학자예요. 지금도 아마 스탠포드 대학교에 적은 두고 있는 것으로 얼마 전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일본계 3세고 물론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프란시스 후쿠야마 이 학자가 쓴 이 책인데 이 1992년도에 낸 이 책에서 서구의 그 진보적인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그 자본주의 또 그 같은 것에서 오는 라이프 스타일이 그야말로 인간 사회 문화 혁명의 정점이다. 아주 최고의 그 결정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은 없다. 인간 그 통치의 마지막 폼이다. 마지막 최고의 이상적인 형태다. 그러므로 뭐 잔잔한 다른 일들은 뭐 다른 작은 전쟁 등은 있겠지만 그것을 역사의 그 종말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1992년도에. 물론 그 3년 뒤에 다른 책에서 약간 그 수정을 하기는 했어요. 문화와 경제가 뭐 분리될 수는 없다. 뭐 등등. 그리고 뭐 중간에 약간 신보수주의 쪽으로 갔다가 또 거리를 두기도 하고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 프란시스 후쿠야마 그 학자에게 정치 철학자에게 15분 그 유명세를 탄 사람이다.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라는 게 이 사람이 최고 결정판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없다. 더 이상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망가지기도 하고 뭐 이제 좀 낮춰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한 얼마 전에 그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더니 내가 정말로 나 2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것을 상상을 할 수가 없었다고 고백을 하더군요. 뭔가를 민주주의가 정리를 할 줄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다시 그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할 때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러한 일로 완전히 그 모든 것을 장악을 하고 이제는 그 시진핑 한 사람만 중국에서 바라보고 있고 뭐 주변도 완전히 그 본인 사람으로 채워넣고 앞으로 나의 길을 가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등등 뭐 부주석 뭐 부총리 전부 한 사람은 소방관으로 왕치산으로 한 사람은 정말 그 아주 그 똑똑한 뭐라고 말씀드린 되나요? 경제를 그 관장하는 미국에서 공부한 류허고요. 하버드에서도 공부하고 미국 뭐 인디아나 대학교, 일리노이 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인디아나 대학에서 몇 년 가르치기도 했죠. 이렇게 완전히 시진핑이 자기 사람으로 채운 뒤에 시진핑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하면서 다시 한번 그 민주주의가 왜 그럼 이렇게 그 뒤로 물러나면서 시진핑이나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됐는가 그런 것에 관한 그 인터뷰를 하면서 한 얘기예요. 도저히 정말 자신은 이렇게 민주주의가 이 정도까지 될 줄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말로 그 인기 영합 극단주의자들 아니면 독재자들이 많이 정말로 그만 심지어는 그 블라디미르 푸틴 같은 경우는 너무나 그 영악한 것이 서구의 소셜 미디어와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서구를 분열시키고 서구의 여러 가지에 개입을 하잖아요. 물론 서구도 러시아에 개입을 해요. 다만
다만 이제 그 러시아에서만 살아본 사람과 미국에서만 살아본 사람 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겠지만 모든 인간이 러시아 사람들도 표현의 자유라든가 개인의 자유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 안에서 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블라디미르 푸틴이 그 본인의 국가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허용하지 않고 완전히 내가 최고야, 내가 잘났어, 모든 것은 다 서구의 음모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구 사회에는 이 서구 미디어를 통해서 완전히 그 분열시키고 개입시키고 공작 정치를 그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민주주의가 왜 이렇게 그 뒤로 그 밀리면서 독재가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됐는가. 프란시스 후쿠야마 교수가 왜 그 1992년도에 이건 철정이야.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젊은 교수예요. 역시 그 정치학자고 뭐 독일계죠.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야스차 뭉크 교수가 최근에 The People, the 민주주의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왜 그 교수의 예측이 틀렸을까? 그 선배 교수죠. 그 프란시스 그 후쿠야마 교수의 예측이 틀렸을까?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런 내용은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세계 어느 나라 아니면 개인적인 생활을 하는데도 어느 정도는 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중도 좌파, 중도 우파 메인스트림이 파워풀한 어떠한 안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세계화, 이민, 다인종 사회에서 생긴 경제, 문화, 종교 뭐 여러 가지 그 불안정한 요인들을 막고 고치는데 민주주의 국가가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나니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니 그 수십 년 기다렸는데 왜 내 봉급이 안 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조업, 뭐 석탄, 광산 자꾸만 없어지고 일자리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거 해줄게. 왜 그렇게 됐는 줄 알아?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됐잖아. 당신들 그거 가져갔잖아. 중국 때문에 그렇잖아. 뭐 어디 한국이 그 뭐 잘못해서 우리가 한국하고 FTA를 잘못 협정을 해서 그렇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다 고쳐줄게 하면은 아주 시원하잖아요. 듣기에도.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그 민주주의가 이렇게 저렇게 일을 불안 요소 같은 것을 없애주지 못했기 때문에 국수주의 독재자들에게 그 독재자들이 문을 탕탕탕 그 열고 들어올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해주겠어. 그 해결 방법 간단해. 아주 단순한 해결법이 있는데 뭘 그래 나만 믿고 따라 하니까 수십 년 동안 기다려도 안 되는 걸 어차피 안 됐으니까 이번에 다른 길을 한번 선택을 해보지 하고 이제 사람들이 그런 형태의 지도자들에게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뭐 투표를 해서 당선이 됐지만 저희 그 구소련 같은 경우는요. 그것은 뭐 정치적인 적을 뭐 투표용지에 이름도 올리지 않았으니까 뭐 거의 또 부정선거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더 우스운 경우죠.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국민이 그 주석 대통령을 뽑지 않으니까요. 만일 민주주의와 주요 정당이 앞서 얘기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도라는 것은 이제 없다는 겁니다. 극우와 극좌, 독재자들이 세계를 지배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 해외에서 다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가 위협되고 개인의 권리, 법도 위협되는데 역사는 지금도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중도 좌파나 중도 우파가 메인스트림이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뭐 블라디미르 푸틴, 시진핑 밖에 뭐 이집트, 터키 많은 나라의 독재자들이 등장을 해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도록 하려면 중도 좌파, 중도 우파의 해결점이 나와야지 된다는 게 하버드 대학교의 정치학자 야스차 뭉크 씨의 주장입니다. 뭐 진단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오늘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